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선생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글을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뉴스 타입의 이제 어떤 단학가 이런 스타일의 어떤 전달 방식이었다면, 뭐 제 친구에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아침 시황을 적는 이유가 제 자신, 그리고 제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약간의 뭐 형식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뭐 주식 방송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인 어떤 유튜브라던가 이런 방식에 좀 적합하게 저 자신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 유튜브 제 이런 어떤 방송을 이야기를 요즘에는 글로서만 많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 시황을 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 저는 전문가지만 주식 초보자 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전문가 입장이 아닌 초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좀 확 낮춰보려고 해요. 뭐 갑작스러운 변화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도 좀 새롭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출근 시간에 보는 돈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헤이, 왔어 친구. 어제 미국 시장 먼저 이야기 해줄게. 어제 미국 시장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월이라고 연준 의장 있잖아. 그 아저씨가 이번 금리 인하가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하면서 장기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이러면서 금리 인하가 단기적 보험적 성격이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린 거지. 물론 이번 금리 인하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금리 인하거든. 당연히 시장은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공격적으로 몇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야.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싸져야지 뭐 기업들이 돈을 훨씬 더 빌릴 수 있고, 돈을 쉽게 빌려야 투자를 더 할 수 있잖아. 왜 우리도 대출금리 싸지면 뭐 이자 나가는 돈 줄여서 그 돈으로 다른 거,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사고 소비도 늘리고 그렇잖아. 또 트럼프가 맨날 연준한테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난리 부리면서 징징거렸는데, 파월은 연준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어. 난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정책 결정자들이 데이터를 믿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은 못 쓰지. 어제 내가 얘기해줬잖아. 미국 경기 괜찮다고. 지표들도 그렇고, 뭐 GDP 상승률도 좋고, 주택 판매 지수도 호조고, 뭐 느낌이 아니라 숫자들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세계 경제, 즉 자기 나라 경제 빼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변수들 있잖아. 또 뭐 이란, 중동 리스크, 또 유럽의 브렉시트, 이런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보험 정도 든다, 이런 생각으로 파월이 발언을 한 거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다소 매파적인 소극적 대응이기 때문에 어저께 미국 증시가 이제 급하게 훅 하락을 한 건데, 미국 증시 어저께 보면 이렇게 1%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다 이렇게 1% 넘는 이런 하락을 보였어.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분위기가 나쁘질 않았거든. 나쁘지 않았는데 파월 의장이 아까도 얘기한 그런 어떤 보고에서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증시가 진짜 어저께 갑자기 급락을 했어. 뭐 차트 보이지? 뭐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우리나라 증시를 걱정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야.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날개짓만 해도 우리나라엔 태풍이 돼서 날아오는 경향이 굉장히 컸거든. 근데 뭐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일본 아베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하잖아?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한 상태에서 어저께 이제 1% 넘는 하락을 봤으니 걱정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하고 안 간지 꽤 오래됐어. 차트에 관심 있는 친구들 차트 한번 봐봐봐. 미국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보여주면, 미국 3대 지수는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스닥이건 S&P 500이건 다우존스건 거의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였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는 어때?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 지수는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 우리나라 지수는. 뭐 거의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야. 코스피도 이렇게 밑에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거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점에서 어떤 악재 뉴스가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연중 저점을 기고 있는 차트는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영향은 받겠지. 영향은 받지만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 하방 경직성. 이 하방 경직성이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른 수건을 짠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 물기가 많은 수건을 짜야 물이 막 흥건하게 고이잖아. 근데 마른 수건을 짜면 별로 나올 게 없어. 그 별로 나올 게 없는 그 몇 방울의 물방울이 누구냐면 시장에서 가장 약한 투자자야. 내가 항상 시장에서 가장 약한 투자자가 되지 말자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 급락이라는 거는 고점에서 나와야 쫄리는 거야. 뭐 이미 바닥권 기고 있는데 영향은 받겠지만 아주 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또 어제는 좀 팔았잖아. 누가?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 한 400억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한 달 동안에 약 한 2조 원 넘게 사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만든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지.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즉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줍줍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지. 하는 말이야. 신기하지? 우리 주린이 친구들 거꾸로 하고 있잖아. 사실 주린이 친구들 이번 달 되게 힘들지. 아니 주식하고 뭐 맨날 힘들 거야. 근데 주린이 친구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뭐냐면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 역사는 변하지 않아. 이걸 또 영어로 좀 유식하게 좀 얘기를 하면 This time is not different. 이번도 역시 다르지 않다야. 이게 뭐냐면 남들이 쫄 때 난 욕심내야 되고 남들이 욕심내면 난 쫄아야 돼. 이래야지 돈 벌어. 봐. 사실은 어저께 그 애국 테마주 이제 모나미 같은 거 한번 보여줄게. 애국 테마주인 모나미 같은 거 보면 어저께 급락이 나왔어. 사실은 이게 이제 7월 29일 날 모나미가 500%가 넘는 어떤 그 매출 상승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어. 뉴스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 누가 만들어낸다고? 이건 세력이 만드는 거야. 개인들은 뉴스 못 만들어. 어찌게 됐던 간에 뉴스는 세력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 세력이 왜 만들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모나미 매출이 5배 늘었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보냈어. 상한가를 보냈는데 이 밑에서 이 상한가를 간 그 가격이 5,700 종가가 거의 한 5,910원이야. 그러면 2,500원대의 주가가 5,900원에 갔으면 거의 2배가 간 거거든. 그런데 이동안 이 중간에 사실은 이 개인들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잖아. 이게 왜 그랬냐면 너무 올라서 모나미 애국주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올라서 못 산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주저주저 하던 개미들이 상한가에 많이 올라탔어. 이게 왠 줄 알아? 아, 이제 뭐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테마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라탄 거야. 당연히 거래량은 터졌겠지.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중요해. 2,500원 가격에서 지금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갭을 만들어. 갭을 만드니까 뭐 한 10% 정도를 띄웠잖아. 9점 몇 퍼센트, 9.98%.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갭이라는 거 주린이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면 갭이라는 거는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데 가장 돈을 적게 들면서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야.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시간 날 때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럼 어저께 상한가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개미들 야 확신이 생기잖아. 아싸 더 들어가자. 더 들어가는 거야. 이건 진짜다. 이렇게 막 매수를 해. 물론 어저께 상한가 들어간 개미들도 쫄려 있었는데 갭 상승하니까 일단 안심이란 여기서 차익 실현해서 먹고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야 이건 더 가. 2배 3배 더 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확신이 들어서 물량을 더 늘린 거지. 이게 탐욕인 거지. 탐욕인 거야. 그런데 그날 주가가 26%까지 갔다가 종가상 12%를 기록해. 이게 그날 당일 주가는 12% 올랐지만 그날 매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26%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하루에만 14% 넘게 손해를 본 거야. 그리고 이제 봐. 다른 종목 기술적 반등이 어저께 다 나왔지. 근데 이 종목
종가상 13% 넘게 하락을 해. 이렇게 되면 어저께 모나미를 들고 만약에 이 고점에 들고 있던 사람은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야. 자, 차트 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럴 때 뭘 봐야 되냐면 주봉을 한번 봐줘야 돼. 주봉 한번 봐봐. 주봉 보면 정말 긴 윗꼬리, 몸통보다 긴 윗꼬리가 만들어졌지. 이걸 봉의 합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주린이 친구들이 좀 성장해서 좀 어른이 되면 주린이가 되면 일봉만 봐도 주봉이 보여. 주봉만 봐도 또 월봉이 보이고.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열심히 친구들 주식 공무원이 이렇게 아침에 해주는 돈이 되는 좋은 이야기 열심히 들어야 돼. 내가 그랬잖아. 돈 되는 얘기라고. 모나미에 대해서 그럼 마무리 해볼게. 모나미가 아직 다 털고 나간 것 같진 않아. 이게 어저께 시총이 약 한 1000억, 종가상 한 1000억인데 어제 그제 합쳐져 가지고 터진 그 거래대금 약 300억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좀 더 빨고 나갈 거야. 악질이라고 한다면. 뭘 보고 하냐고? 그건 영업 비밀이야.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다 알려줄 테니까 좀 기다려. 자, 대충 감오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좋은 뉴스도 경계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의 경우에 너무 심하게 쪼는 거 이게 별로 더 안 좋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세계 경기 뭐 폭락의 전조는 경제 지표에서 오는데 아직 그 시작이 나오지 않았어. 그 정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막 사라는 이야기 또 아니야. 잘 지켜보라는 거지. 현명한 기다림이라고 주식 공무원 맨날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 네 옆에 있는 투자자가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봐. 주식 떨어졌다고 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시무룩해 있고 막 이러면 이건 분명히 그 사람 반대 매매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도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 반대 매매로 돈 엄청 나갔잖아. 그치? 이렇게 시장은 약한 사람들, 약한 투자자들이 거름이 되는 그게 시장의 원리고 시장의 어떤 약육강식의 시장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주인인 친구들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건강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오늘은 미국 시장 급락한 소식 알려줬고 이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선제적 보험 정도라고 하는 매파적 발언 때문에 그렇게 좀 떨어졌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어.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이야기해줬는데 잘 들었지? 잘 들었으면 잘 들었는지 꼭 알려줘야 돼. 그래 내가 알아. 리플과 추천은 사랑이야. 주식공무원 알람 설정 친구 추가해놓으면 더 빨리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 그치? 혹시 이런 거 알려줘, 이런 거 듣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 댓글 써줘. 댓글 다 읽고 있어. 사실은 뭐 댓글이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댓글 줄게.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 동반자 주식공무원이었어. 빠이빠이 짜잔 수고했어.